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서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올해의 나의 운을 알려면은 이 사주를 보고서 올해의 나의 운을 알려면 이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올해의 나의 운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시대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소생이 읽었던 책들인데요. 어떤 접근 방법, 어떤 해석 방법론을 따랐냐에 따라서 올해 나의 운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걸 말씀드리면 오행대의라는 책은 수나라 초기에 나왔던 책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책이죠. 이어중 명서는 이 귀곡자에 의해서 어, 개발됐다고 하는 그 아부 오행에 가는 이론이 당나라 때 이어중 선생까지 전해져서 이어중이 거기에 주석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전은 귀곡자라고 하는 설이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옥조정진경은 곽박이라는 선생이 쓰고 이걸 장홍이 주석을 다른 책이다. 아무튼 요 세 가지는 고법이라고 그래요. 이 반면에 여기는 이 서자평 선생, 송나라 때 서자평 선생 이후로 나온 책이죠. 이것은 고법에서는 연주를 위주로 사주를 봤죠. 반면에 이 신법은 서자평 선생 이후로는 일간 위주로 사주를 해석하죠. 그래서 고법에서는 연간을 그 록이라고 그러고 연지는 명이라고 그러고요. 연주의 나분 오행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록명신에 의해서 사주를 해석을 하죠. 그리고 오행도 우리가 쓰는 오행뿐만 아니라 목화토금수 이거를 보통 정오행이라고 그러죠. 이 정오행뿐만 아니라 나분오행이라고 해서 뭐 어, 어, 복등하니 산상하니 하는 나분오행의 오행을 쓰기도 하고요. 화오행도 사용하기도 해요. 또한 신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12신살이라든지 뭐 괴강, 백호 이런 거를요. 그래서 연주 위주로 보는 반면에 이 소자평 선생이 명통부 또 이게 남송 때 그 서대승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 연원을 썼고요. 이 서대승이 연원뿐만 아니라 연해도 썼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명나라 말에 그 당금지라는 선생이 연해 자평으로 서자평의 이론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명초에 주원장의 명을 창건한 주원장의 책사에 있던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적천수를 썼고요. 그래서 역시 일간 위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장남 선생이 명리 정종을 썼고요. 이때 명나라 때까지만 해도 고법과 이 신법이 같이 혼용되었던 시기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차 고법은 명맥을 힘을 잃어가고 신법 위주로 보니까 만민영 선생이 고법을 모두 버리면은 고법이 모두 버릴 바는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까지 나온 명리 이론을 고법, 신법 망라해서 모두 써놓은 책이 이 삼명통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조호론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남강망인데요. 작자 위상으로 내려오다가 청말에 여춘대라는 선생이 공통모감으로 책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청초에 진수암 선생의 명리야건이라는 책이 나오고요. 다 신법 위주입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이 지나서 심의호천 선생의 격국 위주로 사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나오고요. 이로부터 몇십 년 후에 임철초 선생의 적전수 천미가 나왔죠. 그래서 흔히 명리학의 3대 서적이다. 그러면은 이 적천수 천미, 자평진정, 이 남강만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도 있고요. 그러나 적천수 천미는 이게 천자가 밝힐 천이에요. 적천수의 미세한 것까지도 다 밝히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명리학의 3대 서적으로 적천수 천미보다는 이 원전을 저 같은 경우는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적천수, 난강만, 자평진전 이게 명리학의 3대 서적이라고들 하죠.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설화고라는 선생님이 이 적천수도 자평진전도 이 공통보감도 모두 이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제가 공부해가면서 가장 힘들게 봤던 책이에요. 이 양반이 세 개를 다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꼬여 있다고 그럴까요? 아주 책 읽는데 혼돈이 많습니다. 뒤로 이제 설하고 선생 책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건 예뱅파 관련한 서적들이죠. 이렇게 봤는데 이 사주를 어떤 식으로 접근했느냐, 해석 방법을 무엇으로 취했느냐에 따라서 올해 나의 운의 그 결론이 달리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보면은 올해 나와의 상황이 어떻고요. 이 주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좋다 나쁘다 요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 관한 이런 지식이 없다고 그래도 만세력에서 사주를 알면 생년월일시를 만세력에 입력하면 사주가 나오니까 그 사주를 가지고 주역으로 전환시켜서 보면 이 수많은 사주 이론을 모른다고 해도 올해 나의 운이 어떤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 그때 올해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 결과는 어떤지.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이번 달 아니면 뭐 오늘, 내일 이런 것도 주역기로 뽑아서 보면은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아,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전환시켜서 봤을 때의 그 장점 내지는 이렇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는요.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은 이 사주의 천간과 지지의 각 글자에 수를 대입해서요. 수를 부여해서 그 수로서 주역계를 만드는 괴를 만든다. 그래서 그걸 작괴한다고 그래요. 이 작괴를 하는 이 주역회가 이게 상 모양이거든요. 이 상을 만드는데 수로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간과 지지 각 글자에 수를 부여하는데 그 수는 대종수가 있고요. 하도락서의 이치에 관한 수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괴를 만들어서 이 괴를 보면은 이 괴에 해당하는 이렇게 글들이 써 있거든요. 이게 효사예요. 이 효사를 보고서 좋은지 안 그런지를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주 팔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만세력 어플에 나의 생년월일시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사주가 나오죠. 여기에 숫자를 부여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주역해가 나오면은 이게 지택님께인데요. 두 번째가 아, 동했다. 그래서 동요가 이효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이 두 번째 있는 양이 동했다. 그래서 9, 2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은 9고요. 음은 6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효사를 보면은 이게 다음자예요. 모두 올
몽땅, 몽땅 최선을 다해서 임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함자가 이게 밑에 마음심이 있으면 느낄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화시키고 설득시켜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라고 불리함이 없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다함이 기라고 무불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뜻이 뭔 소린가 또 공자가 글을 또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상전에. 그러면은 미, 순, 명, 임금의 명에 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기라고 불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유가 임금인데요. 굉장히 유약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한 임금의 명령을 무조건 예, 예, 알겠습니다. 예스맨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상을 가진 군자의 기계를 가지고 임금이 명을 내린 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임금을 설득하고 교화, 감화시켜서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라고 불리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그래도 이 양반의 사주를 주역회로 대정수의에서 바꾼 겁니다, 이게. 그랬더니, 기라고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나왔으니, 이 양반은, 괜찮은 사주로라는 게 판명이 다는 것이죠. 이 주역에 의해서. 이 양반은요, 지금 대운이 네 번 바뀌어서 기미대운에 왔는데, 이렇게 묘에서 미가 네 번 만에 왔다는 얘기는 이 명주가 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건명이 되면은 음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역행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네 번 만에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격으로 따지면은 걸록격에 해당하죠. 걸록격은 정관이 가장 좋고 정관이 없으면은 식신이나 재로 일간의 막강한 힘을 설계해 줘야 되는데 이 정화는 깔고 있는 것이 월지에서는 이게 병지죠. 12원성으로요. 이것도 병지고요. 그리고 이게 해는 태지고요. 이거는 정화의 묘지예요. 그러니까 이 식신이 그다지 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기존 이론들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또 힘이 없는데도 되고 개수는 굉장히 힘이 세죠. 이렇게 왕지고요. 이거는 장생지고요. 이것도 장생지고요. 강력한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이른바 효신이 탈식하는 그런 형국이기도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경우예요. 아무튼 이 정화라는 글자가 굉장히 소중한 글자죠. 그래서 이런 사주 이론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양반 명주는 괜찮은 사주, 괜찮은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요, 이 양반은 제가 아, 계속 지속적으로 사주를 그, 어드바이즈 해주는 고객인데요. 이 양반은 여성이고 의사입니다. 의사. 아주 병원 경영을 아주 잘하세요. 굉장히 이 사주에 관한 그 관법을 어떤 것을 채택했냐와 상관없이 이렇게 주요 개를 보고 그 개에 써 있는 글자를 보면은 아, 이 양반이 괜찮은 사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을 보고 상으로부터 이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른바 이게 경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치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물 치지죠, 대학에. 이처럼 사서상경은요, 이게 모두 다 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얘기한 나의 돈은 모두는 일이 관지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로 관철되어 있다라는
이 주역으로 보면은 혹세무민할 여지가 없고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대정수에 의한 방법이 있고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대정수에 의한 방법은 조금 이 하락이수법보다 조금 간단합니다. 반면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정치하고 그만큼 정확도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역계로 전환할 때 두 개를 다 같이 보는데요. 이렇게 주역회를 상을 도출할 때 아, 이 하락 이수에 의한 결론을 한 80% 정도 보고요. 나머지는 20% 정도는 요거로 보완해서 봅니다. 이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원국뿐만 아니라 대운도 볼 수 있고 세운도 볼 수 있고 월운 이run까지도 금방금방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으로도요. 이게 대운, 뭐 세운, 월운 이run까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계산하고 이 궤를 도출하려면은 대정수에 의한 방법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은 어, 대정수에 의한 이 주역회 작계 상을 도출하는 것을 강의를 다 마치면 그 다음에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으로 그 강의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이렇게요. 이 사주의 수를 부여해서 주역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대정수는 선천수와 후천수의 합을 대정수라고 그래요. 선천수는 이 간지의 수죠. 그리고요, 이 간지의 수인데 이렇게 사주에 자오는 9를 부여하고 충미는 8, 인시는 7, 묘유는 6, 진술은 5, 사해는 5, 4, 각기는 9 이렇게 수를 부여해서 주역계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 이 고서에 보면은요, 태영경에 말하기를 자와 오가 구인 것은 이 자오가 여기 구이죠. 양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자에서 밑에 하나가 양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양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걸 12벽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월달을 복월이라고 그래요. 주역하는 사람은요. 축월달은 임월이라고 그러고요. 축월은 양기가 두 개 올라왔죠. 어, 정월달, 인월달은 태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올라왔죠. 그래서 양이 자에서 일어나서 오에서 마친다는 얘기예요. 이 오에서 양이 4월 달이 되면은 양으로 가득 차고요. 5월이 되면은 여기 음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요. 음이. 그래서 양은 자월에서 나와서 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을 볼 때 지금 1년의 시작을 간지력을 해서 우리는 인월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주를 보는 관법에 따라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사주를 풀어내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극소수설이죠. 또 음은 오에서 시작한다. 예, 이게 다 사월에서 양으로 돼 있다가 5월이면은 음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사에서 마친다는 것이죠. 음은 여기 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양기가 태어나는 자월달에 음이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지난 영상에서 음이 늙었다. 그래서 노음이라고 해요. 동지가 지나면 음이 줄어듭니다. 음이. 양이 하나씩 생기니까 음의 입장에서는 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현상적 오행으로는 이거를 소양이라고 그래요. 소양. 또 5월이 되면은 양이 이제 그 하지 전까지는 양이 극성해서 양이 늙었다. 그래서 노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음이 하나씩 이제 생겨가지고 어, 양이 작아지는 거죠. 양이.
그래서 겉으로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러나 아직까지 음이 적다. 그래서 이걸 소음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소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소양으로 태어나요. 여자들은 소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대인 소양을 만나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7이 되면, 7살이 되면은 이 전니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거예요. 또 14살이 되면은 초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77, 49, 49 전후가 되면은 그 폐경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게 다 주역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밖에 있는 게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상이에요. 그리고요, 반면에 남자들은 소양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음을 만나면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8살이 돼야 전리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좀 늦죠. 또 16살이 돼야 성징이 뚜렷하게 나오고요. 또 64, 88, 64가 되면은 머리가 휘어지고 이가 빠지고 남성 호르몬이 점차 없어져서 중성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다 주역의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양이 적은 상태에서 양이 더 증가된들 음양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으로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태양에서 소음으로 되고요. 소음은 태음으로 되고요. 태음에서 소양으로 바뀌고요. 숫자로 보면은 6에서 7로 바뀌고요. 7은 9로, 9는 8로. 이게 사상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양이 바뀌었다 그러면 9, 2는 어떻고, 양은 9라고 그래요. 반면에 음은 뭐 초6이라든지 6, 3은 어떻다.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경우는 초6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음이 되니까요. 요거는 음이니까 6,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역에서는 이 9와 6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음은 음이 더 가속화돼도 여전히 음이에요. 이렇게 음이 점차 증가해도 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쪽은 이 왼쪽은 다 양이고요. 하얀 게 양이고 이 태극에서 늘 좌측이 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측이 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언젠가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더 파워가 있는 원리가 이 태극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상의 수가 이렇게 6, 9, 8, 7, 9, 8, 6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 9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정도 하시면 되고요. 고로 자와 오는 이 대립해 가면서 충돌한다는 거죠. 양은 여기서 발생해서 여기서 오에서 끝나고요. 또 음은 오에서 발생해서 자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자와 오는 대립해가면서 충돌하면서 함으로써 음양의 두 기운은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발생한다.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이 일어날 기가 중요해요. 양은 자에서 일어나고 음은 오여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전에 강의를 드렸던 그림인데요. 이게 천간을 음양으로 분류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목은 갑을이 있는데 곡직이라고 그랬고 화는 위로 타오른다고 그래서 염상, 병정이 있죠. 토는 예전에 고법은 이 수와 같이 보는 수토동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토는 화와 같이 보는 화토동법이 거의 그 다수설로 돼 있죠. 그래서 목, 화, 토는 양으로 보는 것이고 금과 수는 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음양으로요. 지지로 했을 때도 같죠. 어, 그래서 이 토는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거는 수고기 때문에 음으로 봐야 되고 술은 그 화의 고기 때문에 양으로 본다. 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림에서는 시작을 중요시 여깁니다. 인에서 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인에서 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에서 음이 시작한다. 신에서 음이 시작한다. 아까 일어날 기는 자나 오에서 일어날 거고요. 시작되는 것은 양은 인에서, 음은 신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일어나는 곳에 따라서 일어나는 곳으로부터 따라서 좌측으로 수를 세워서 그 시작하는 곳에 이르는 그 수로 정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곳, 아까 양은 자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세워서 좌측으로, 왼쪽으로 세워서, 수를 세워서 그 반대 것이 시작하는 곳에서, 음이 시작하는 데가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워서 자부터 세우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아홉이 되는 것이죠. 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로부터 수를 세워서 신까지 이르면은 그 수가 아홉이라는 거예요. 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라는 거예요. 또요, 음은 오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세서 인까지 오면 되죠. 이게 음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서 양이 시작되는 데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로부터 수를 세서 인에까지 오면은 역시 아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5가 9인 것이다. 그래서 자5는 9예요. 충미는요, 자로부터가 아니라 축서부터니까 이게 하나가 줄겠죠. 이게 8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인까지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충미는 8이에요. 인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2개 줄겠죠? 그러면 7이죠. 묘유는 더 줄겠죠? 이 6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 인까지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해,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부터 신까지니까요. 하나, 둘, 셋, 넷이고요. 또 해에서부터 인까지니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입니다. 사해는. 이렇게 지지는 12개니까 대립적으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사해충, 진술충, 묘유충, 이신충, 충미충, 좌우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기는 왜 9고 을경은 왜 8이고 천간은 왜 이렇게 바뀌느냐? 그거를 보면요. 예, 이게 천간은 10개가 있죠. 이렇게 갑서부터 개까지요. 지지는 자서부터 해까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은 양이고 자도 양이에요. 양은 양끼리 만나는 거죠. 이렇게 갑자. 양이 음과 만나는 경우는 없다고 전에 소생의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는 있어도요. 갑축 이런 거 없어요. 갑인은 있죠. 양이니까요. 양인 갑과 인인 그 양인 인과는 만날 수가 있으니까 갑인은 있어요. 그러나요, 갑묘는 없어요. 갑은 양인데 묘는 음이에요. 이렇게 만나지를 않아요. 또 을도 마찬가지죠. 이건 을이기 때문에 지지가 음하고만 만나야 됩니다. 을축은 있어도요, 을자는 없어요. 을이는 또 없어요. 을묘는 있죠. 이렇게 음이니까요. 예, 그래서요, 이 원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일주든지 갑자연주든지 이 모든 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뭐가 됐든 간에 경우가 됐든 얘네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은 천간은 10개고 지진이 12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망이 되는 겁니다. 개유일주든 개유연주든 일주라고 그러면은 일주공망이 갑술이 되는 거예요. 개유일주면 임신연주면은 연주 기준으로 술해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술해가. 여기에 있는 천간지지는 모두 술해가 공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이 일어나는 것은 갑자에서 갑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자에서 시작해요. 반면에 을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축에서 시작해요. 을축이요.
그러니까 갑은 자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기 시작되기 때문에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갑이. 예. 그리고요, 이 갑은 이게 식간인데요. 무까지가 다섯이고 또 기서부터 개까지가 다섯이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고 이 쪼갠 것을 밑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상대적으로 요거는 양에 해당하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음에 해당해요. 그래서 갑기가 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을경합을 하는 거고 병신합, 정인합, 무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간오합인데요. 이게 음양이 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음양으로 보면 이게 양이고요. 또 대음양으로 보면 이게 음이에요. 또 소음양으로 보면 갑은 양이고 기는 음이에요. 소음양으로 보면 을은 음이고요. 경이 양이에요. 음양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양, 예, 소음양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는 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는 결국은 자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또 거꾸로 갑은 오를 따라간다고 해도 맞는 거예요. 이게 예, 오는 갑의 좌우가 같은 숫자니까요. 예, 을이 왜 8이 되느냐? 을이 처음 일어나는 곳이 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을축. 이게 을자는 없으니까요. 을축서부터. 그러니까 축을 따라가는 거죠. 예. 병은 자기가 시작할 때 무엇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병인에 해당합니다. 병인요. 그래서 병은 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은 묘를 따라가는 거고요. 이게 육식갑자가 갑자, 을족, 병인, 정묘, 모진 이런 순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오는 구고요, 충미는 팔이고 이렇게 갑기는 자를 따라가고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같은 원리. 예, 쭉 그대로 이 천간의 그 원리가 지지의 원리가 이 천간까지 모두 일관성을 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이게 옛날 고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고법 명리에도요. 이런 걸 알아야 이 사주를 비단 주역뿐만 아니라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참조할 만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한번 해보죠. 선천수는요, 이렇게 사주 보면은 연주는 제외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시일 월주를 시는 정이니까요. 여기 정이죠. 정원 묘유를 따라가서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6이 되고요. 여기 을은 8을 따라가죠. 그래서 8이고요. 또 을이니까 또 8이네요. 축은, 여기 축미는 8이니까 여기 또 8을 썼어요. 묘는, 묘는 6이죠. 그렇게 해서 또 6이네요. 시가 100달이에요. 그래서 688이 나오고요. 천간은. 지지는 866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의 선천수는요. 이렇게 688 더하기 866 한 것이 이게 선천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54가 되는 것이죠. 예,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천수를 도출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후천수를 어떻게 도출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